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구름과 강수 첫 번째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이 원리, 결국 음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까지 차근차근히 이제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징발, 그리고 포화 상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발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뭐 징발과 확산 이런 거 공부하셨었죠? 자, 물의 표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물방울이 수증기 기체로 변화해서 날아가는 것을 징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 상태 변화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징발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징발 확산 공부하실 때 입자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빨래가 마르고 청소한 바닥이 마르고 어항에 물이 줄어든다. 바로 이게 이제 징발의 예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징발이 나오면요, 항상 징발과 끓음의 차이를 아는지를 같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징발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온도가 여러분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영하의 온도에서도 징발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입자의 표면에서 이렇게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것을 징발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끓음이 되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돼요. 그쵸? 굉장히 뜨거운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장소가 다른데 얘는 어때요? 입자, 요 액체 내부에서도 끓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액체 내 모든 곳, 여기는 표면에서만 징발이 일어나고 끓음이 일어난다.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징발에 반대되는 게 음결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 공기에 다 지금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 기체가 물로 변해서 반대로 이제 액체로 변하는 것을 음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 맺히는 거요. 뭐예요? 물방울이 이제 여기 음료수가 차가우니까 이 주변에 있던 공기 중에 담겨있던 수증기가 액체로 변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슬이 맺히는 거, 풀잎에 또는 안경에 김이 서리는 거, 이런 것들 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었는데 차가운 표면을 만나면서 이제 또 날씨가 새벽에 생기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 이제 액체로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음결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상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공기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공기 1kg에 딱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최대로 아직 들어간 건 아닌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이제 꽉 찼어. 더 이상 수증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 상태에서는 어때요? 얘가 이 공기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증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응결도 한단 말이야. 거꾸로 물로 내보내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아직 불포화기 때문에 어때요?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물 분자수가 공기에서 다시 물로 응결되는 물 분자수보다 많다. 그러니까 증발이 더 많다. 증발, 응결 이렇게 한다면 증발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기의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뚜껑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의 딱 기체로 한정이 되었을 때는 증발을 막 하다 보면 응결이 시작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증발량 계속 이제 증발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더 들어올 수는 없는 상태. 자, 그럴 때는 이제 증발이 멈추는 게 아니라요. 증발하는 물 분자수와 응결하는 물 분자수의 개수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증발이 멈췄어요가 아니라 증발한 만큼 응결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이 이제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는, 이게 바로 이제 포화 상태 공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최대한으로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게 바로 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할게요.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최대치로 가질 수 있는 그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겠죠?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공기 1kg입니다. 자,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다 라고 부르고요. 단위를 이제 그램으로 해서 그냥 숫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면은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수증기량, 기온 그래프가 나왔어요. 요 곡선 있죠?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얘가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야.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됐어?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온도에서 최대로 공기 1kg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A의 포화 수증기량을 구해라. 그럼 여러분, 포화 수증기량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기온이 결정한단 말이야. 그 A의 기온, 땡땡땡땡땡땡 30도에서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가보니까 27.1g까지 최대로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A의 실제, 이 A라는 공기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은 이 값을 읽으면 되겠죠. 이게 지금 14.7이네요. 실제로는 14.7g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27.1까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데 14.7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예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불포화 상태. 됐습니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있으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만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공기들은 모두 전부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어때? 곡선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더 포함할 수 있는 불포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A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곡선 위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낼까요? 자,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위로 보낸다라는 거는 현재 A가 수증기량이 14.7인데 수증기량을 27.1로 올리겠다는 거니까 얼마를 더 녹여주는 거예요? 27.1에서 14.7을 빼봐. 그럼 얼마 차인 거지? 이게 빼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26, 12.4g. 자, 이 수증기를 12.4g을 이제 추가해주면 되겠죠. 수증기를. 그러면 이제 얘가 쏙 실제 수증기량이 올라가서 포화 수증기량이랑 똑같아지는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아니면 일로 보내면 돼요. 어떻게? 온도를 20도로 냉각합니다. 20도까지 냉각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비슷한 그래프로 연습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나왔고요. A, B, C, D, E 5개의 공기가 주어졌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은 기체 집단을 구해봐라 라고 했으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해? 기온이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온이 동일한 기체를 골라라. 이 얘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BCD입니다. BCD. BCD가 기온이 같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이 27.1로 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수증기량.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수증기량 곡선이니까 이제 Y축이 수증기량이니까 Y값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D는 Y값이 같은 애가 없고요. 얘랑 얘는 둘 다 14.7로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요. 그래서 A와 C. 그리고 얘네도 띠디디디디 B랑 E랑 같죠? 그래서 B와 E. 이렇게 Y값을 가지고 수증기량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화 상태를 골라보래요. 그럼 곡선 위에 있는 애들, 그치?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애를 고르면 되겠죠. A와 D와 E. 이고요. 불포화 상태인 거 곡선 아래에 있는 B와 C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이 불포화인 이 기체를 어떻게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수증기를 추가하거나 여기 아까 얼마였지? 12.4 추가하거나 아니면 20도까지 냉각을 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냉각을 하다가 잠깐 쌤이 한눈을 판 거야. 한눈을 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가 이렇게 쭉 가서 10도까지 냉각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실수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한눈판 사이에 10도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0도가 되잖아요. 10도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에요. 그 말은 공기 1kg에 어떻게 최대 7.6g까지만 공기가 포함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얘는 실제로 14.7g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온도가 쭉 내려가서 나는 14.7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제 7.6밖에 못 포함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럼 이 차이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7.1g이 더 이상 수증기로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로 거꾸로 응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바로 응결인 거예요. 응결이. 아이고, 다시 앞으로. 자, 그래서 아까 수증기 기체가 다시 물방울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응결이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어떻게 냉각하다 보면 포화 수증기량, 이 포화 상태를 지나쳐버려서 더 냉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 수증기량만큼 포화 수증기량이 못 따라와. 그러니까 다 포함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응결이 일어나고 그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인 거야. 이슬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근데 이슬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봐봐. 얘를 냉각하다 보면 포화 상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냉각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많으니까 이 차이만큼 응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주면서 얘들아 이슬점 골라봐 라고 하면은 쭉 내려가다가 콩 부딪히는 요 순간 있지? 포화 상태가 되는 요 순간부터 응결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콩 가다가 콩 부딪히면 띠띠띠띠띠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온도를 읽어주면 그게 바로 A의 이슬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30도에서 이슬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얘는 그래서 뭐가 결정하는 거야? Y값이 결정을 해요. 이 Y값이 얼마나 높냐? Y값이 뭐예요? 실제 수증기량이죠. 그래서 이슬점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실제 수증기량, 요거 딱 하나, 얘예요. 아까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온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슬점을 결정하는 요인은 실제 수증기량이다. 어때요? 얘가 클수록 어떻다? 이슬점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어때요? 같겠죠. 그죠? 이슬점이라는 그 순간 있잖아. 냉각하다가 도착한 요 이슬점이라는 게 포화 상태인 거야. 딱 포화 상태가 된 지점인 거야. 그치? 포화 상태가 딱 된 지점이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겠죠. 포화 상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도 해볼까요? 쭉 내려가. 콩 부딪혀. 그때 온도 읽어주시면 돼요. 20도 C. C 볼까요? 내려가다가 콩 부딪혔어? 온도 읽어. 10도 C. D 마찬가지. 근데 C랑 D는 어때요?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이슬점도 같겠죠. 볼까? 슝, 쿵 부딪혔어요? 그때 온도 읽으세요. 됐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슬점 찾기 너무 쉬워. 그냥 냉각하다가 부딪히면 내려와서 그때 온도 읽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그래프 안 주고 표로 줄 때도 있어요. 표로 줄 때. 그럼 표로 줄 때는 요걸로 잘 이용을 하셔야 돼. 포화 수증기량과 어떤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온도를 찾으면 돼. 알겠지?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냉각하다가 부딪히는 요 온도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고 표로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거야. A가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27.1이야. 그치? 그러면 이슬점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얘랑 같아지는 이 지점이 바로 이슬점이잖아요. 그 표를 싹 봐가지고 포화 수증기량이 27.1인 온도를 찾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표가 나왔을 때는 이슬점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음결되면서 수증기 음결량 구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증기가 냉각돼서 이슬점보다 더 낮아져 버리면 이슬점에서 포화 상태가 됐는데 거기서 더 냉각해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포화 수증기량이 더 줄어드니까 그 차이만큼이 더 이상 수증기로 존재하지 못하고 음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수증기량, 지금 현재 수증기량에서 그 온도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A가 냉각을 하다 보면은 포화 상태가 딱 된 요 지점, 요때가 바로 이슬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10도까지 얼렐레 나도 모르게 냉각을 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은 10도에서 지금 내가 14.7을 포함하고 있는데 10도에서는 7.6밖에 못 들어가잖아, 수증기가. 그럼 나머지 차이 몇 그램? 7.1g이 음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에서 해당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그 차이만큼 더 이상 수증기로 존재하지 못하고 물로 음결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모든 게 다 공기 1kg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출제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출제하실 때 과연 1kg로 줄 거냐? 안 주신다는 거야. 공기 3kg. 이런 식으로 바꿔준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1kg 기준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런 공기가 3kg가 있었던 거야? 그럼 곱하기 3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포화 수증기량, 그죠? 그 다음에 음결량 구할 때 다 1kg 기준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기량이 늘어난다면 또는 줄어든다면 그에 맞게 마지막에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이슬점 구하래요. 그럼 가다가 콩 부딪힌 요 지점의 온도가 바로 이슬점인 거죠. 자, B도 이슬점 구하래. 가다가 콩 부딪혀서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그때의 기온 20도씨가 이슬점입니다. 자, 5도로 냉각했을 때 음결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쭉 가다가 띠띠띠띠띠 5도까지 와버렸어. 그럼 내가 지금 27.1g을 가지고 있는데 5도에서는 7.6밖에 못 들어가요. 포화 수증기량이 요거니까 계산하면은 5.26 얼마야? 19.5g 이렇게 되겠네요. 이 모든 게 뭐다? 공기 1kg 기준이다. 알겠어? 자, 얘도 해봅시다. 지금 B는 현재 14.7g을 가지고 있는데 5도로 냉각했더니 그때 포화 수증기량은 7.6입니다. 빼주니까 7.1g 공기 1kg당. 됐어? 그래서 공기량이 늘어나면 꼭 그거에 맞게 마지막에 변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결량 구하기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단어는 사실은 구름이 생기는 원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음결과 또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개념을 배워봤고요. 이 음결량 구하는 거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훈련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